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후 파산.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죠. 은퇴하고 20년, 30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돈이 바닥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후 파산, 돈이 없어서 생기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후 파산 위기를 겪었던 분들을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괜찮겠지 했어요. 설마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일한 심리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일했던 거예요. 괜찮겠지라는 그 한마디가 3천만 원을 날렸고 설마라는 그 한마디가 5천만 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72세 이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50대 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 나왔거든요. 근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몸도 멀쩡한 것 같았고. 그런데 60대 초반에 암 진단 받았어요. 이미 3기였습니다. 치료비가 5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50대 때 제대로 검사받고 조기에 발견했으면 300만 원이면 됐을 거래요. 괜찮겠지 세 글자가 4,700만 원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와 돈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한마디가 결국 우리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내가 나중에 해도 돼. 조금만 더, 다들 그래. 자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연금 나오니까 팔면 되지. 이 9가지 말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괜찮겠지입니다. 괜찮겠지.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죠. 특히 건강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좀 아프긴 한데 괜찮겠지. 검사 결과가 이상하긴 한데 괜찮겠지. 담배 좀 피우지만 괜찮겠지. 이 괜찮겠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50대 분들 많이 계시죠? 50대는 참 애매한 나이입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데 몸은 슬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가 좀 결리고 소화가 좀 안 되고. 그런데 대부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하면서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닐 때는 1년에 한 번씩 받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귀찮아집니다. 작년에 했는데 뭐 별일 없었는데 뭐. 그래서 2년, 3년 미루는 분들 많으세요. 증상이 있어도 병원 안 가세요. 이 정도로 병원 가기는 뭐하고 바쁜데 돈 아깝고. 결국 괜찮겠지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58세에 건강검진에서 위에 작은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박 씨는 생각했어요. 용종 정도야 뭐. 암도 아니고. 괜찮겠지. 그래서 안 했어요. 바쁘기도 했고 내시경 하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3년 후 61세 때 건강검진 받았는데 위암 2기로 진단받았습니다. 그 작은 용종이 암으로 발전한 거예요. 즉시 수술받았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 합쳐서 2,500만 원 나갔어요. 거기에 1년 동안 일을 못하니까 소득 손실이 또 2천만 원. 총 4,500만 원의 손실입니다. 만약 58세 때 용종 제거했으면 어땠을까요? 비용은 5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괜찮겠지 한마디가 4,450만 원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의 비용 차이 정말 엄청납니다. 암만 해도 1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도 잘 적용되고 완치율도 90%가 넘어요. 그런데 3기, 4기로 발견되면 치료비가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나갑니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항암제도 써야 하고 입원 기간도 길고 재발 위험도 높아요.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거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심근경색 오면 응급실 실려가서 스텐트 시술 받아야 합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나가요. 그런데 고혈압약 먹고 관리하면 한 달에 10,000원이면 돼요.
10년 먹어도 120만 원입니다. 당뇨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관리 안 하고 괜찮겠지 했다가 합병증 오면 끝입니다. 신부전증 와서 투석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요. 평생 받아야 하니까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초기에 혈당 관리하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놓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치료나 약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암표적 치료제는 2기 이상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1기 때는 비급여인데 2기가 되면 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되면 보험되니까 그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기 때 치료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방 비용과 치료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데 드는 돈 50만 원 정도입니다. 20년 받아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암 한 번 걸려서 치료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나갑니다. 어느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괜찮겠지 하고 운동 안 하다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한쪽에 600만 원입니다. 양쪽 다 하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헬스장 1년 등록비가 50만 원 정도잖아요. 10년 다녀도 500만 원입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50대 때 괜찮겠지 했던 게 60대, 70대 되어서 엄청난 의료비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건강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겠지라는 말 대신 확인해보자라고 말하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병원 가세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은 설마 내가입니다. 이것도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설마 내가 사기 당하겠어? 설마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겠어? 이 설마 내가 심리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 심리 때문에 큰 피해를 보세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 사기 피해가 1년에 1조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평균 손실액이 2,3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당할까요?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조심하니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노려요. 자신감 있고 경험 많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65세 전직 공무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똑똑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퇴직금 3천만 원에 저축한 돈 2천만 원, 총 5천만 원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금융감독원입니다. 아버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있습니다. 지금 조치 안 하시면 전 재산이 동결됩니다. 김 씨는 생각했어요.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해. 뉴스로 많이 봤고 조심하고 있는데. 즉, 설마 내가 했던 거죠. 그런데 전화한 사람이 금융감독원 직원증도 보내주고 정부 사이트 주소도 알려주고 심지어 경찰관도 바꿔줬어요. 다 가짜였지만요. 김 씨는 이 정도면 진짜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결국 안전계좌라는 대로 2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사기였습니다.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마 당하겠습니까? 저도 뉴스 많이 보고 조심했는데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내가였던 겁니다. 본인은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투자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월 10% 수익 보장, 원금 보장에 고수익, 아는 사람만 알려주는 투자처. 이런 거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합니다. 왜요? 설마 내가 그런 뻔한 사기에 당하겠어? 하면서 이건 진짜인가?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최 씨는 68세인데요. 지인한테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인데 1년에 20% 수익 난대. 나도 했는데 진짜 매달 돈 들어와. 최 씨는 생각했어요. 지인이 속이겠어? 설마. 그리고 나도 판단력 있는데 이상한 거면 알겠지.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월 80만 원씩. 역시 진짜였네 하면서 안심했죠.
그런데 4개월째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지인도 연락 두절, 투자회사도 사라졌어요. 5천만 원 전부 날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처음에는 수익금 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먹튀하는 거죠. 최 씨는 설마 내가 이런 사기에 당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고수익 투자의 유혹 정말 강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저축해놓은 돈은 있는데 은행 이자는 3%밖에 안 되고 그러다 월 10% 수익이라는 말 들으면 솔깃해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은행도 3%밖에 못 주는데 어떻게 일반 회사가 10%, 20%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하나예요. 새로 들어온 투자자 돈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지인 소개 투자도 조심하세요. 친구가 소개해줬으니까 괜찮겠지, 교회 집사님이 권했으니까 믿을만 하겠지. 아닙니다. 그 지인도 당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익 받고 소개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기꾼들은 돈 받으면 즉시 해외로 빼돌리거나 현금화해서 숨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잡기 어렵고 잡아도 돈은 이미 없어요. 피해자들은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후회만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정말 그래요. 설마 내가라는 생각 버리세요. 나도 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는 의심하세요. 지인이 소개해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계약서 쓰기 전에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세요. 특히 은퇴 후 목돈이 생기면 조심하세요. 퇴직금, 보험 만기금 받으면 사기꾼들이 노립니다. 나는 안 당해가 아니라 나도 당할 수 있어라고 경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나중에 해도 돼입니다. 이것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나중에 해도 돼. 미루기의 달인들이 하는 말이죠. 아직 50대니까 시간 많아. 60대 돼서 해도 돼. 70대 전까지만 하면 돼.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는 미루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작동해요. 간단한 계산을 해볼까요? 50세부터 65세까지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자를 연 4%로 가정하면 총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세부터 65세까지 5년만 저축하면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도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10년 늦게 시작하면 1억 6,5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 씨와 이 씨는 같은 회사 동기입니다. 둘 다 월급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 노후 준비를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정 씨는 55세부터 개인연금을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했습니다. 총 납입액이 6천만 원인데 65세 때 받은 금액은 7,500만 원이었어요. 수익이 1,500만 원 난 거죠. 이 씨는 아직 시간 많아. 나중에 해도 돼 하면서 미뤘어요. 60세가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했어요. 총 납입액 3천만 원에 65세 때 받은 금액은 3,300만 원. 수익이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결과를 비교하면 정 씨는 7,500만 원, 이 씨는 3,300만 원, 4,200만 원 차이입니다. 5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4,2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입해도 돼 하면서 미루다가 나이 들어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훨씬 비싸집니다. 실손보험 50세에 가입하면 한 달에 5만 원인데 60세에 가입하면 10만 원이에요. 2배 차이 나요. 게다가 나이 들면 건강 문제로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입해야겠다 했을 때는 이미 고혈압, 당뇨 있어서 가입 거절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운동해도 돼, 담배는 나중에 끊어도 돼.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해요. 50대 때 운동 시작하는 것과 70대 때 운동 시작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50대 때는 근육도 만들어지고 체력도 좋아지는데 70대 때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요. 복리의 마법을 놓치지 마세요. 복리는 시간과 친구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져요. 100만 원을 연 5% 이자로 10년 저축하면
16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저축하면 265만 원이 돼요. 10년 더 했을 뿐인데 100만 원이 더 느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연 5%로 20년 굴리면 2600만 원이 됩니다. 30년 굴리면 4300만 원이에요. 10년 차이인데 17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나중은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이미 늦은 겁니다. 40대 때 시작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10년 후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나중에라는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개인연금 지금 가입하세요. 보험 지금 알아보세요. 건강검진 지금 예약하세요. 운동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담배 지금 끊으세요. 술 지금 줄이세요. 하루 미룰 때마다 돈이 줄어듭니다. 일주일 미룰 때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한 달 미룰 때마다 손해가 커집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은 조금만 더입니다. 이 말도 정말 위험해요. 조금만 더. 욕심의 다른 이름이죠. 투자할 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팔면 100만 원 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200만 원 벌 수 있어. 손해보고 팔기는 아깝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은 찾겠지. 이 조금만 더가 전부를 날립니다. 특히 은퇴 직전, 은퇴 직후에 이런 심리로 큰 손해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은퇴 직전에는 목돈이 생깁니다. 퇴직금, 보험 만기금, 그동안 모아둔 저축, 합치면 1억 원, 2억 원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다가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이 돈으로 크게 벌면 노후 걱정 없겠지.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많던데 나도 한번. 그렇게 퇴직금 전액을 주식에, 코인에,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강 씨는 60세에 퇴직했어요. 퇴직금 8천만 원 받았습니다. 젊을 때 주식 좀 해봤고 돈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좀 불려볼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 원만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2,2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 벌었어요. 역시 내가 주식 감각이 있어 하면서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벌어볼까 하고 3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총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올랐어요. 5,5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팔면 500만 원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1,000만 원 벌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4,500만 원, 4천만 원. 강 씨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여기서 팔면 손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한 달, 두 달, 석 달. 주식은 계속 떨어졌어요. 3,500만 원, 3천만 원, 2,500만 원. 본전만 찾자. 조금만 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2천만 원이 됐을 때 견디지 못하고 팔았어요. 3천만 원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생각했어요. 3천만 원 손해봤으니까 이걸 만회해야지. 조금만 더 해서 본전 찾자. 남은 2천만 원에 저축해둔 돈 3천만 원까지 털어서 5천만 원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인이었어요. 코인이 요즘 대세래. 몇십 배씩 오른대. 결과는요? 6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됐습니다. 4천만 원 날린 거예요. 합치면 7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중에 7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어보려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본전만 찾으려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본전만 찾자의 악순환 정말 무섭습니다. 손해보면 인정하기 싫잖아요.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고 기다리면 오를 수도 있어. 그렇게 기다리면 더 떨어져요. 그럼 더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는 더 못 팔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악순환입니다. 손절 못하고 물타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어치 주식 샀는데 80만 원이 됐어요. 20만 원 손해. 여기서 100만 원어치 더 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 조금만 올라도 본전 찾겠다. 그래서 100만 원 더 투자해요. 그런데 더 떨어집니다. 200만 원이 120만 원이 돼요. 또 100만 원 더 사면 끝없는 물타기입니다. 60대 이후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중요해요. 둘째, 생활비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셋째, 손절 라인을 정하고 지킵니다. 10% 손해보면 무조건 팔겠다, 이렇게 정하고 지켜야 해요. 조금만 더가 전부를 날렸습니다. 욕심 버리세요. 만족할 줄 아세요.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에 만족하세요. 1000만 원 목표였는데 500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으로 만족하고 나오세요. 특히 퇴직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마지막 목돈입니다. 날리면 끝이에요. 벌 방법이 없어요. 안전하게 예금하거나 국채에 넣으세요. 수익률 낮아도 괜찮아요.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다음은 다들 그래입니다. 동조 심리도 조심하셔야 해요. 다들 그래. 주변 사람들 따라하는 거죠. 옆집도 골프 회원권 샀대, 친구도 그 보험 들었대, 동창들 모임에서 다들 명품 가방 들고 나오던데. 그래서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동조 심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남들이 가진 거 나도 갖고 싶고. 문제는 남의 사정은 모른다는 겁니다. 남들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지, 빚내서 하는 건지,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윤 씨는 63세인데요. 친구들이 전부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었어요. 모임 나가면 골프 이야기만 하고, 다 같이 골프장 가자고 하고. 윤 씨만 회원권이 없으니까 소외감이 들었어요.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한가? 친구들도 다 있는데 나도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골프장 회원권을 4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대출 받아서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회원권도 생겼으니 뿌듯하고. 그런데 문제는 유지비였어요. 매달 관리비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게다가 골프 치러 가면 또 돈이 들어요. 식사비, 캐디피, 카트비. 한 번 가면 10만 원은 듭니다. 한 달에 2번 가면 20만 원. 관리비 2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1년 후 윤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회원권 사는데 4천만 원, 1년 관리비 240만 원, 골프 치는데 240만 원. 총 4,48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골프는 1년에 24번밖에 안 쳤어요. 한 번에 187만 원씩 쓴 셈입니다. 회원권 없이 퍼블릭 골프장 가면 한 번에 15만 원이에요. 24번 가도 360만 원입니다. 회원권 있으니까 오히려 4,12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게다가 윤 씨는 연금이 120만 원인데 골프 때문에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니까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결국 2년 후에 회원권을 팔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손해본 거예요. 윤 씨는 말했습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 중 절반은 회원권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들 힘든데 내색을 안 했던 거예요. 과소비 동조화도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친구들이 명품 가방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자녀 결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은 얼마 해줬대, 우리 아들 친구 부모는 아파트 사줬대. 그래서 우리도 해줘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파산이 시작됩니다. 남들 기준으로 살면 끝이 없어요.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억대 연봉자도 10억대 자산가랑 비교하면 초라해 보여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 형편에 맞는 노후가 중요합니다. 연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맞게 사세요. 200만 원 버는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친구가 골프 치래도 내 형편에 안 맞으면 안 치는 겁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가래도 돈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다들 그래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사세요. 남의 인생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남의 인생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유로워 보여도 속은 빚더미일 수 있어요. 명품 가방 들고 다녀도 할부로 산 걸 수 있어요. 골프 회원권 있어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걸 수도 있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 사세요.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사세요. 그게 노후 파산을 막는 길입니다. 다음은 자식이 있으니까입니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우리 애들 효자야.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고, 자식이 부모 노후를 책임지는 게 의무였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어요. 현실을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해도 집값은 비싸고, 애 낳으면 양육비는 엄청나고, 본인들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통계를 보면 30대 가구 평균 부채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한 달 이자만 내는 것도 버거워요. 여기에 자녀 양육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모실 여력이 있을까요? 솔직히 힘듭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실제 사례입니다. 박 씨는 75세인데요. 평생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노후 준비를 안 했어요. 저축도 별로 안 했고, 연금도 최소한만 넣었고,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자녀 교육에 돈을 많이 썼어요.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닙니다. 월급도 괜찮아요. 박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4억 원이에요. 한 달 이자가 1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아이가 둘인데 어린이집비, 분유값, 기저귀값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아내는 육아 때문에 일을 쉬는 상태고요. 아들 혼자 버는 월급 400만 원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박 씨가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니? 했더니 아들이 난처해 하더래요. 아버지, 저도 지금 힘들어요.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요. 죄송합니다. 박 씨는 섭섭했지만 이해했어요. 아들도 힘든 게 보였거든요. 결국 박 씨는 75세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지원하다 본인 노후 자금 소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 자금 도와줘야지, 손주 봐주면서 용돈도 줘야지, 아이들 학원비도 대줘야지. 그렇게 10년, 20년 지원하다 보면 본인 노후 자금이 파닥납니다. 효도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큽니다. 부모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효도해야지 하고, 자녀는 효도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하고, 서로 마음만 아픕니다. 자녀에게 짐 되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고, 자녀도 부담스럽고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독립적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 믿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어요.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효도예요.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게 효도고요. 본인 노후는 본인이 준비하세요. 연금 잘 챙기고 저축 잘하고 건강 잘 관리하세요. 자식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그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정도는 괜찮아입니다. 작은 출혈도 조심해야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작은 사치를 정당화할 때 하는 말이죠. 월 10만 원 외식쯤이야. 손주 용돈 20만 원쯤이야. 명품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정도가 쌓이면 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월 10만 원은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20만 원은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씨는 68세인데요. 은퇴하고도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계속 썼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은 외식, 한 번에 10만 원씩, 한 달이면 40만 원. 손주 용돈 한 달에 20만 원. 골프는 한 달에 2번, 한 번에 15만 원씩 30만 원. 친구들이랑 모임 한 달에 4번, 한 번에 5만 원씩 20만 원. 취미 생활비 10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시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축한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10년 후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10년 동안 1,440만 원씩 쓰니까 1억 4,4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연금 100만 원으로는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한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10년 전에 생활비를 줄일 걸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퇴 후 소득 감소를 간과하는 게 문제예요. 일할 때는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씩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하고. 그런데 은퇴하면 연금이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쓰는 건 여전히 200만 원이에요. 안 맞죠?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기 어렵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껴야 해? 하는 저항감도 있고요. 적정 생활비와 실제 지출의 괴리가 큽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300만 원, 400만 원씩 쓰는 분들 많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적자인 거죠. 이 정도야 뭐 심리 정말 위험합니다. 커피 한 잔 5천 원, 이 정도야 뭐. 한 달이면 15만 원이에요. 택시 한 번 만 원, 이 정도야 뭐. 한 달에 10번 타면 10만 원입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새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킵니다. 큰 구멍 하나보다 작은 구멍 10개가 더 위험해요. 큰 구멍은 눈에 보이니까 막는데 작은 구멍은 안 보여서 방치하거든요. 그러다가 배가 가라앉습니다. 지출을 점검하세요. 한 달 동안 쓴 돈을 전부 기록해 보세요. 커피가 택시비, 외식비, 간식비, 용돈. 다 적어 보세요. 그럼 이 정도가 얼마나 큰지 보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커피는 집에서 타 드세요. 택시 대신 버스 타세요. 외식 횟수를 줄이세요.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다음은 아직 연금 나오니까입니다. 연금만 믿으면 안 돼요. 아직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국민연금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연금이 있으니까 안심이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국민연금만 믿는 건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어도 그 외의 비용까지는 커버가 안 돼요. 의료비, 경조사비, 비상금. 이런 건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 합쳐서 12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생활비만 빠듯하게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을 부부 합쳐서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이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지 했어요. 실제로 생활비는 아껴 쓰니까 100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어요. 김 씨가 허리 디스크가 와서 수술 받았어요. 수술비 300만 원, 입원비 2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나갔습니다. 저축해둔 돈에서 꺼내 썼어요. 3개월 후 부인이 백내장 수술 받았어요. 양쪽 눈 다 해서 400만 원. 또 저축해서 꺼냈습니다. 6개월 후 큰아들 결혼식, 축의금 300만 원, 친척 결혼식 4번, 장례식 3번, 경조사비 100만 원, 합쳐서 400만 원. 1년 동안 의료비와 경조사비로 1,300만 원이 나갔어요. 연금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만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해서 꺼낸 겁니다. 2년이면 2,600만 원, 10년이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연금 나오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생활비 말고 다른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연금으로 생활비 전부 충당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생활비만 해도 부부 기준 한 달에 200만 원은 필요해요.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축해서 꺼내야 해요. 의료비, 경조사비, 비상금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70대 되면 의료비가 1년에 평균 500만 원씩 나가요. 경조사비는 1년에 200만 원 정도. 비상금으로 1년에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도 10년 후에는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요.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130만 원어치가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180만 원이 필요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에 저축을 더해야 해요. 연금은 기본 생활비, 저축은 의료비경 조사비 비상금. 이렇게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개인연금도 들어두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개인연금 받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입니다. 연금에 안주하지 마세요. 연금 외에 저축,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걸 준비하세요. 여러 개의 수입원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다음은 팔면 되지입니다. 자산 환금성도 중요해요. 괜찮아, 부동산 있으니까 팔면 되지, 골프 회원권 있으니까 팔면 되지, 귀금속 있으니까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산이 있으니까 안심이라는 거죠. 문제는 막상 팔려고 하면 안 팔린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고, 골프 회원권은 시세가 폭락해서 헐값밖에 안 되고, 귀금속은 살 때의 반값밖에 안 쳐줘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 씨는 10년 전에 지방 소도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2억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팔면 3억 원은 받겠지 했습니다. 10년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팔려고 내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매수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새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헌 아파트는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급매로 내놨어요.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손해보고 판 겁니다. 팔면 되지 했는데 막상 팔려니까 못 팔리거나 헐값에 팔아야 했던 거죠. 골프 회원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3천만 원이에요.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팔면 되지 했는데 팔면 3천만 원 손해예요. 귀금속은 더합니다. 금반지 살 때는 돈당 9만 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돈당 5만 원밖에 안 쳐줘요. 공인비, 수수료 다 빼면 반값도 안 됩니다. 유동성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급하게 돈 필요할 때 부동산 팔려면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독촉은 들어오고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1억 원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한 달 생활비도 못 냅니다. 반대로 자산이 5천만 원이어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면 생활이 안정적이에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준비하세요. 예금, 적금, 국채처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30%는 유동자산으로 갖고 계세요. 팔리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부동산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도 못 팔면 의미 없어요. 현금 1천만 원이 부동산 1억 원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자산 구성을 점검하세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위험해요. 60대 이후에는 부동산을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늘리세요.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이제 심리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9가지 위험한 말을 봤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내가 나중에 해도 돼? 조금만 더, 다들 그래. 자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연금 나오니까 팔면 되지. 이 말들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바꿔야 해요. 괜찮겠지 대신 확인해보자. 몸이 이상하면 확인하세요. 병원 가세요. 검사 받으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설마 내가 대신 나도 당할 수 있어. 사기도 나한테 올 수 있어요. 투자 실패도 나한테 생길 수 있어요. 겸손하게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나중에 대신 지금 당장.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연금 가입, 보험 점검, 건강검진, 운동 시작. 지금 바로 하세요. 조금만 더 대신 여기서 멈추자. 욕심 버리세요. 만족할 줄 아세요. 손절할 줄 아세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지혜입니다. 다들 그래 대신 나는 나대로.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내 형편에 맞게 사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심리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해온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바뀝니다. 실천 가능한 심리 전환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는 확인하고, 조심하고, 지금 당장 하고, 여기서 멈추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둘째,
지출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필요한가? 이거 지금 사야 하나? 이거 내 형편에 맞나? 자동으로 쓰지 말고 의식적으로 판단하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재정 점검하세요. 이번 주에 얼마 썼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계획대로 저축했는지 확인하세요. 재정 점검 루틴을 만드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1시간만 투자하세요. 통장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 보고 지출 내역 정리하고 루틴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그래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확인해보자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설마 내가를 나도 당할 수 있어로 바꾸는 순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를 지금 당장으로 바꾸는 순간 노후 준비가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노후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 9가지를 봤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내가 나중에 해도 돼, 조금만 더, 다들 그래, 자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 연금 나오니까, 팔면 되지. 이 말들이 어떻게 재정을 무너뜨리는지 보셨죠? 핵심은 심리입니다.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게 아니라, 아니란 생각 때문에 파산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파산을 막을 수 있어요. 당장 점검할 3가지 알려드릴까요? 첫째, 건강 상태 점검하세요. 미루고 있던 병원 예약 지금 하세요. 증상 있으면 확인하세요.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둘째, 재정 상태 점검하세요. 통장 잔고, 저축액, 부채, 고정 지출 전부 확인하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하지 마세요. 셋째, 투자 계약 점검하세요. 위험한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불필요한 계약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조금만 더 하지 마세요. 파산 예방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매달 한 번씩 체크하세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받았는가? 의심스러운 투자 제한 거절했는가? 노후 자금 매달 저축하고 있는가? 손실 나는 투자 정리했는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는가? 생활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연금 외 추가 수입원 준비하고 있는가? 유동자산 충분히 갖고 있는가? 이 중에서 3개 이상 체크 못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당장 개선하세요. 다음 영상 예고 드립니다. 노후 파산 막는 구체적 숫자들, 생활비의료비 비상금 얼마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구체적인 금액, 구체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경각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무섭게 하려던 게 아니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설마 내가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 50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했습니다. 100년을 사신 분들, 그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도 전부 돈과 관련된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살 걸, 저걸 할 걸이 아니라 이걸 하지 말 걸, 돈을 이렇게 쓰지 말 걸 하는 후회였어요. 특히 100세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젊은 사람,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평생 돈 모으느라 살았어. 지금 통장에 돈은 많아. 근데 그게 뭐 소용이야. 같이 쓸 사람도 없고 쓸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은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0년을 사신 분이 모든 걸 다 겪어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이분들의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후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은 100세까지 사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00세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조언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후회, 건강검진 미룬 것입니다. 100세 박씨 할아버지는 올해 103살이세요. 겉으로 보기엔 정정하신데 자세히 보니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십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눈이 불편하세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50대 때 눈이 좀 침침하더라고. 그때 병원 갔으면 됐는데 귀찮기도 하고 돈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안 갔어. 괜찮겠지 했지. 그게 60대 되니까 더 나빠지고 70대에는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 그때 가서 병원 갔더니 녹내장이래. 이미 늦었대. 50대 때 그냥 확인만 했어도 치료할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한쪽 눈으로 사시는 겁니다. 젊은이, 내가 그때 병원비 얼마 아꼈는지 아나? 5만 원도 안 돼. 5만 원 아끼려고 30년을 불편하게 살았어. 돈은 뭐하러 모았는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5만 원. 요즘 외식 한번 하면 나가는 돈입니다. 그 돈 아끼려고 30년을 한쪽 눈으로 사신 거예요. 100세 노인 50명 중에서 43분이 비슷한 후회를 하셨습니다. 건강검진 미룬 것, 증상 있는데 병원 안 간 것, 돈 아끼려고 치료 미룬 것.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100세 강씨 할머니는 60대 때 배가 자주 아프셨대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10년 동안 참으셨어요. 70세가 돼서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대장암 3기였습니다. 60대 때 검사 받았으면 용종 단계에서 발견했을 거래요. 그럼 간단하게 제거하고 끝이었대. 50만 원이면 됐대요. 근데 10년 미뤘더니 대장암 3기.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돈이 5천만 원 들었어요. 고생은 말도 못하게 했고 10년 동안 병원비 50만 원 아낀 게 5천만 원으로 돌아온 거죠. 할머니는 지금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해서 불편하시대요. 젊은 사람 몸이 신호 보내면 무시하지 마. 귀찮아도 병원 가. 돈 아까워도 검사 받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조기 발견과 말기 발견의 차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조기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되고 일상생활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늦게 발견하면 큰 수술 받고 후유증 남고 평생 불편하게 살게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공통된 대답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검진 빠짐없이 받았어. 작은 증상이라도 바로 병원 갔어. 예방이 최고야. 100세 윤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5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았어. 한 번도 안 빠뜨렸지. 덕분에 작은 병들을 계속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어. 돈 50년 동안 검진비로 2,500만 원 정도 썼을 거야. 근데 친구들 보면 한 번 큰 병 걸려서 5천만 원, 1억 원씩 쓰더라고. 나는 건강하게 100년 살았고 돈도 덜 썼어. 건강을 잃으면 돈은 무의미합니다. 통장에 1억 원 있어도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돈은 좀 적어도 건강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나중에 돈 아깝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5만 원 아끼려고 30년 고생하지 마세요. 두 번째 후회, 배우자와 추억 안 만든 것입니다. 100세 김씨 할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부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방에는 부인 사진이 걸려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아내랑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거야. 결혼하고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행이라고는 친척 결혼식 때 지방 간 게 전부야.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여행 한번 가자 했는데 난 맨날 돈 아껴야지. 나중에 가자 했거든. 그렇게 미루다가 아내가 75세에 갑자기 세상 떠났어.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을 차렸대요. 통장에 돈이 5천만 원 있더라고. 이걸 모으느라 아내랑 여행 한 번 못 갔구나. 5천만 원이 뭐 소용이야. 같이 쓸 사람이 없는데.
그때 1,000만 원만 썼어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지금도 후회하신대요. 젊은 사람, 배우자 있으면 같이 추억 많이 만들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도 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 돈은 남았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 100세 노인 50분 중에서 37분이 이런 후회를 하셨어요. 배우자와 추억을 더 많이 만들 걸, 여행을 더 다닐 걸, 외식을 더 자주 할 걸.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거의 전부 이 후회를 하셨습니다. 백세한 씨 할머니 이야기도 비슷해요. 할머니는 남편이 70세에 돌아가셨는데 결혼 생활 40년 동안 외식을 거의 안 하셨대요. 돈 아까워서 집에서만 먹었어요. 남편이 오늘 외식하자 해도 집에 밥 있는데 왜 나가서 먹어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외식 한 번에 3만 원, 4만 원이면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안 했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외식 다니신대요. 혼자 밥 먹으면서 남편 생각나요. 같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더 먹을 걸 그러면 눈물 나요. 돈은 모아서 뭐해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저축만 하다 배우자 먼저 떠나보낸 분들 정말 많았어요. 평생 아끼고 모았는데 정작 함께 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옆자리는 비어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배우자가 건강할 때, 함께 걸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요. 100세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세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집 샀을 때? 아니었어요. 대부분 배우자랑 여행 갔을 때, 가족이랑 외식했을 때,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대답이었어요. 백세송 씨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편이랑 1년에 4번씩 여행 다녔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크게 멀리 간 건 아니고 국내 2박 3일 여행이었지. 한 번에 1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1년에 400만 원. 20년 동안 8천만 원 썼을 거야. 근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남편이랑 만든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사진 보면서 행복해. 송 씨 할머니 남편은 78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후회가 없으시대요. 우리 같이 있을 때 정말 많이 놀았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영화도 보고. 돈 좀 덜 모았지. 근데 후회 안 해. 추억은 돈으로 못 사거든. 추억은 정말 돈으로 못 삽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배우자가 건강할 때 지금 당장 추억 만드세요. 여행 가세요. 외식하세요. 데이트하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후회, 과도하게 절약한 것입니다. 100세 이씨 할아버지는 정말 검소하게 사신 분이에요. 옷도 수선해서 입으시고 음식도 아껴 드시고 할아버지 통장에는 1억 원이 넘게 있으세요.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죠.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1억 원 넘게 모으셨네요.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돈은 많지.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나 100세야. 이 돈 쓸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 맛있는 것도 이제 못 먹어. 이가 없어서. 여행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가. 옷 사봤자 입고 나갈 데도 없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좀 쓸 걸 그랬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근데 난 평생 아끼기만 했어. 할아버지는 후회가 많으시대요. 60대, 70대 때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자, 여행 가자 해도 난 맨날 돈 아깝다고 안 갔어. 2만 원, 3만 원 아끼려고. 그렇게 30년을 살았더니 돈은 1억 원 모였는데 친구들은 다 떠났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돈 쓸 데가 없어. 이제 와서 돈이 뭐 소용이에요. 평생 아끼기만 하다 삶의 질을 포기한 분들 정말 많았어요. 외식 한 번 안 하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영화관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그렇게 80년을 사신 거예요. 백세장 씨 할머니도 비슷하세요. 나는 외식을 평생 10번도 안 해본 것 같아. 돈 아깝다고. 명절 때 식당 가는 것 빼고는 전부 집에서 먹었어. 옷도 백화점 한 번 안 가봤어. 시장에서 싼 거만 샀지. 영화관? 그게 뭔지도 몰라. 돈 주고 영화 보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살았어. 할머니는 지금 후회하신대요.
돈은 7천만 원 모았어. 근데 뭐해? 쓸 데가 없어. 건강했을 때 맛있는 거 좀 먹고 예쁜 옷 좀 입고 영화도 보고 그럴걸? 이제 와서 돈 있어도 못 쓰겠어. 몸이 안 따라줘. 절약과 구두쇠는 달라요. 절약은 필요 없는데 안 쓰는 거고 구두쇠는 필요한데도 안 쓰는 겁니다. 외식, 여행, 취미생활 이런 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출이에요. 이것까지 안 쓰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구두쇠예요. 적절한 소비가 중요합니다. 아껴야 할 건 아끼되 써야 할 건 써야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행복해요. 100세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인생 산다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대부분 좀 덜 아끼고 좀 더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100세 남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중간쯤 살았어. 막 쓰지도 않았고 너무 안 쓰지도 않았어. 한 달에 50만 원은 즐기는 데 썼어.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취미 생활도 하고 덕분에 8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 돈 좀 덜 모았지. 근데 후회 안 해. 돈 모으려고 산 게 아니잖아. 돈 모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즐기면서 사세요. 네 번째 후회, 자녀에게 과하게 준 것입니다. 100세 최 씨 할머니는 자녀가 셋이세요. 할머니는 평생 자녀들 위해 사셨어요. 본인은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한테 다 해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집 마련 비용까지 전부 대주셨어요. 큰애 결혼할 때 5천만 원 줬어. 둘째한테도 5천만 원, 막내한테도 5천만 원. 합쳐서 1억 5천만 원 줬지. 내가 평생 모은 돈 거의 다 줬어.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어.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도 자녀분들이 잘 사시니까 뿌듯하시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 애들이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약해졌어. 자기네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니까 돈의 소중함을 몰라. 큰애는 사업했다가 망했어. 내가 준 5천만 원 다 날리고 지금은 빚까지 있어. 둘째는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놀아. 다시 취업해야지 하면서 3년째 그래. 막내는 그나마 나은데 맨날 용돈 달라고 해. 할머니는 후회하신대요. 애들 다 해주니까 오히려 망쳤어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애들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5천만 원씩 주지 말고 2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해결하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애들이 더 강하게 자랐을 거예요. 자녀에게 과하게 지원하다 정작 본인은 궁핍해진 분들도 많았어요. 백세권 씨 할아버지는 자녀 셋한테 전 재산 2억 원을 다 나눠줬어요. 손에 남은 게 없으셨죠. 애들 잘 되라고 다 줬어. 근데 75세 때 내가 수술 받아야 했어. 수술비가 3천만 원 필요했지. 큰애한테 전화했어. 아들아, 아빠 수술비 좀 빌려줄 수 있니? 큰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버지, 저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어. 할아버지는 결국 대출받아서 수술비 냈어요. 2억 원 줬는데 3천만 원도 못 도와주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애들한테 물고기를 줬어야 하는데 내가 평생 고기를 잡아다 줬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못 사는 거지. 과보호가 자녀를 약하게 만듭니다. 다 해주면 자녀가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100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녀 사랑하되 과하지 않게, 도와주되 의존하게 만들지는 마라. 물고기 주지 말고 낚싯대 주라. 백세조 씨 할머니는 현명하게 하셨어요. 나는 애들한테 많이 안 줬어. 대학 등록금은 반만 대주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 받으라고 했어. 결혼할 때도 3천만 원만 줬어. 나머지는 너희가 벌어서 해라 했지. 애들이 처음에는 섭섭해했어. 옆집은 다 해준대요 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잘 살아. 자기 힘으로 다 헤쳐나가니까 강해졌어. 할머니는 지금도 손에 돈이 있으세요. 나는 내 노후 자금 7천만 원 갖고 있어. 애들한테 안 줬거든. 애들도 지금은 이해해. 엄마가 돈 갖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손 안 벌리시잖아. 그게 좋아요 하더라고. 적절한 선 긋기가 중요합니다. 자녀 사랑하되 본인 노후는 챙기세요.
도와주되 전부 다 해주지는 마세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5번째 후회, 배움과 취미에 투자 안 한 것입니다. 백세정 씨 할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셨어요.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저축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취미? 없으셨어요. 배움?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배우셨어요. 나는 60세에 퇴직했어. 그때부터 할 게 없더라고. 친구도 별로 없고 취미도 없고 TV만 봤어.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거야. 그게 20년이야. 지금 100세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시간 때우고 있어. 할아버지는 후회가 많으세요. 젊었을 때 뭐라도 배울 걸 그랬어. 악기라도 그림이라도 운동이라도. 취미가 있었으면 은퇴하고도 할 게 있었을 텐데. 난 아무것도 못해. 돈만 벌었지 나를 위한 투자는 한 번도 안 했어. 돈만 벌고 자기 개발 안 한 분들 은퇴 후에 정말 힘들어하세요. 할 게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루해요. 그렇게 20년, 30년을 보내는 겁니다. 100세 노인 중에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었어요. 취미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 안씨 할아버지는 70세부터 서예를 배우셨어요. 은퇴하고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서예 학원 등록했어.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배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지금까지 30년 했어. 매일 아침 1시간씩 서예 연습해. 그게 내 낙이야. 할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돈? 서예 배우는데 30년간 500만 원 정도 썼을 거야. 붓, 종이, 학원비 합쳐서. 근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덕분에 30년을 재미있게 살았어.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전시회도 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야. 백세문 씨 할머니는 65세부터 영어를 배우셨어요. 손주가 영어 하는 거 보고 나도 배우고 싶더라고. 늦었지만 시작했어. 지금까지 35년 배웠어. 영어로 대화는 못하지만 책은 좀 읽어. 성경책 영어로 읽는 게 낙이야.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 치매도 안 오고 기억력도 괜찮아. 배움이 나를 젊게 만들어. 책 한 권,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이런 게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돈만 모으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하세요. 투자의 진짜 의미는 돈 불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투자예요.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100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인생은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아. 배움은 언제든 늦지 않아. 취미가 삶의 활력을 줘. 100세 아씨 할아버지는 80세부터 수영을 배우셨어요. 80에 수영? 미쳤다고들 했어.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지금까지 20년 했어. 덕분에 건강해. 일주일에 3번 수영장 가는 게 내 루틴이야. 할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수영 배우는데 20년간 1,000만 원 정도 썼을 거야. 근데 그 덕분에 병원 안 다녀. 건강하니까 의료비 안 나가. 투자 대비 효과 최고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50대, 60대면 아직 20년, 30년 남았어요. 지금 배우기 시작하면 30년 즐길 수 있어요. 뭐라도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 5가지 후회를 봤습니다. 이제 후회를 뒤집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후회, 건강검진 미룬 것. 어떻게 뒤집을까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50대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첫째,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으세요.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싸다고요? 아니에요. 큰 병 한 번 걸리면 5천만 원 드는데 50만 원은 저렴한 거예요. 둘째,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배 아프면 병원 가세요. 눈 침침하면 안과 가세요. 무릎 아프면 정형외과 가세요.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셋째,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만 걸으세요. 돈 안 들어요. 운동화만 있으면 돼요. 30년 걸으면 건강해요. 병원비 아껴요. 넷째, 식습관 관리하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단 거 적게 먹으세요. 채소 많이 드세요. 이게 돈 드나요? 안 들어요. 습관만 바꾸면 돼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공통된 습관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검진, 매일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과일과 채소 많이 먹기, 충분한 수면. 특별한 거 없어요.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 투자와 의료비 지출을 비교해 볼게요. 50세부터 70세까지 20년 동안 건강 투자하면 얼마 들까요? 1년에 검진 50만 원, 운동화와 운동복 10만 원, 건강식품 60만 원. 합쳐서 1년에 12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반대로 건강 관리 안 하고 70세에 큰 병 걸리면요? 수술비 5천만 원, 치료비 3천만 원, 평생 약값 2천만 원. 합쳐서 1억 원 넘게 들어요. 게다가 고통받고 삶의 질 떨어지고. 어느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당연히 미리 투자하는 거죠.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 검진 예약하세요. 오늘부터 걷기 시작하세요. 건강만이 진짜 재산입니다. 두 번째 후회, 배우자와 추억 안 만든 것. 지금부터라도 만드세요. 배우자와 함께할 시간 만들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세요. 외식이든 산책이든 영화든 한 번에 5만 원이면 돼요. 한 달이면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이나? 하지 마세요. 1년에 52번 데이트하는 거예요. 52번의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이 추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둘째, 1년에 4번 여행 가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국내 2박 3일이면 돼요. 한 번에 100만 원씩, 1년에 400만 원. 20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나? 하지 마세요. 80번 여행 가는 거예요. 80번의 추억 만드는 거예요.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아요. 셋째, 월 예산 정하세요. 수입의 10%는 배우자와 함께 쓰는 돈으로 정하세요. 월급 300만 원이면 30만 원. 이 돈으로 외식하고, 영화 보고, 선물 사고. 죄책감 없이 쓰세요. 100세 노인들이 추천하는 추억 만들기가 있어요. 매일 저녁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데이트하기, 1년에 4번 여행 가기. 돈 많이 안 들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백세변 씨 할머니는 이렇게 사셨어요. 남편이랑 매일 저녁 산책했어. 30분씩. 그게 우리 루틴이었지.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손잡고 웃고. 돈 안 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남편 떠나고 나서도 그 추억으로 살아.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 못 사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배우자한테 산책하자, 외식하자, 여행 가자 말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후회, 과도하게 절약한 것. 균형을 잡으세요. 절약과 낭비 사이의 균형 어떻게 잡을까요?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수입의 50%는 저축하세요. 이건 미래를 위한 거예요. 30%는 생활비로 쓰세요. 집세, 식비, 교통비. 필수 지출이에요. 남은 20%는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세요. 외식, 여행, 취미, 배움. 이게 중요해요. 20%는 죄책감 없이 쓰세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월급 300만 원이면 저축 150만 원, 생활비 90만 원, 삶의 질 60만 원. 60만 원으로 한 달에 외식 2번, 영화 2번, 취미 활동 1번 하면 딱 맞아요. 100세 노인들의 소비 철학을 들어보세요. 아껴야 할 것과 써야 할 것을 구분하라. 미래를 위해 저축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마라.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백세차 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어요. 나는 균형 있게 살았어. 절반은 저축하고 절반은 썼어. 저축한 돈으로 노후 준비했고 쓴 돈으로 인생 즐겼어. 지금 후회 없어. 돈도 있고 추억도 있고. 아껴야 할 것과 써야 할 것 구분하세요. 아껴야 할 것 허영, 과시, 불필요한 명품. 써야 할 것 건강, 가족, 배움, 경험. 구분하시면 됩니다. 후회 없는 소비 원칙을 드릴게요. 이거 사면 행복할까? 자문하세요. 행복하면 사세요. 그냥 남보기 좋으라고면 사지 마세요. 이거 안 사면 후회할까? 자문하세요. 후회할 것 같으면 사세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적당히 쓰고 적당히 즐기세요. 너무 아끼지도 말고 너무 쓰지도 마세요. 균형이 중요해요. 네 번째 후회, 자녀에게 과하게 준 것. 선을 그으세요. 자녀 사랑하되 과하지 않게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 가이드 드릴게요. 첫째, 전 재산의 3분의 1 이상은 주지 마세요. 본인 노후 자금 3분의 2는 반드시 남기세요. 예를 들어 1억 원 있으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최대 3천만 원. 7천만 원은 본인 거예요. 이 원칙 꼭 지키세요. 둘째, 결혼 자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도와주세요. 집값의 10%에서 20% 정도. 나머지는 자녀들이 대출받아서 해결하게 하세요. 본인들이 갚아야 책임감 생겨요. 셋째, 월 생활비 지원은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주면 의존하게 돼요. 100세 노인들의 자녀 교육 철학을 들어보세요. 물고기 주지 말고 낚싯대 주라. 도와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마라. 자녀의 고생이 성장의 밑거름이다. 100세 황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이 창업한다고 돈 달라고 했어. 1억 원. 난 3천만 원만 줬어. 나머지는 내가 대출받아서 해라. 그래야 책임감 갖고 한다 했지. 아들이 섭섭해했지만 결국 잘했어. 사업 성공했고 대출도 다 갚았어. 만약 1억 원 다 줬으면 실패했을 거야. 본인 돈 아니니까 함부로 쓰거든. 물고기와 낚싯대의 차이를 아세요? 물고기 주면 하루 먹어요. 낚싯대 주면 평생 먹어요. 자녀한테 돈 주는 건 물고기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능력 키워주는 건 낚싯대 주는 거예요. 건강한 거리 두기도 중요해요. 자녀 사랑하되 자녀 인생과 본인 인생을 분리하세요. 자녀가 잘못돼도 본인 인생은 지켜야 해요. 자녀의 성장을 믿으세요. 어른이 됐으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후회, 배움에 투자 안 한 것.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대, 70대도 배울 수 있어요. 아니, 배워야 해요. 배움이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뭘 배울까요? 추천해 드릴게요. 첫째, 악기.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배우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학원비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10년 배우면 1200만 원인데 그만한 가치 있어요. 둘째,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좋아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책 사고 학원 다니고 1년에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셋째, 그림. 수채화, 유화, 캘리그래피. 손으로 그리는 활동이 뇌 발달에 좋아요. 재료비 1년에 50만 원이면 돼요. 넷째, 운동. 수영, 요가, 탁구. 몸 쓰면서 배우는 거예요. 1년 등록비 100만 원 정도. 건강도 챙기고 배움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100세까지 배우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배움이 삶에 활력을 준다. 배우면서 친구도 사귄다. 치매 예방에 좋다. 매일이 즐겁다. 100세 표씨 할머니는 70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선도 제대로 못 그었어. 근데 매일 연습하니까 느니까 되더라고. 지금은 전시회도 하고 그림 동호회에서 활동해. 30년 배웠는데 그게 내 인생 28막이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예요. 60세에 시작하면 20년 배울 수 있어요. 70세에 시작해도 10년은 배워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뇌 건강과 삶의 활력, 배움이 줘요. 연구 결과를 보면 평생 배우는 사람이 치매 걸릴 확률이 50% 낮대요. 배움이 뇌를 자극하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20년 즐길 수 있어요. 70세에 시작해도 90세까지 20년이에요. 20년이면 전문가 돼요. 2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연습하면 정말 잘하게 돼요. 뭐든 시작하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배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배워야 해요. 배움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5가지 후회와 해결책을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0세 노인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100년을 사신 분들의 지혜는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100세 노인들이 가장 후회한 돈 선택 5가지.
첫째, 건강검진 미룬 것. 5만 원 아끼려고 30년 고생했어요. 둘째, 배우자와 추억 안 만든 것. 돈은 남았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어요. 셋째, 과도하게 절약한 것. 이제 와서 돈이 뭐 소용이에요. 넷째, 자녀에게 과하게 준 것. 다 주니까 오히려 망쳤어요. 다섯째, 배움에 투자 안 한 것.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지루해요. 100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부자다. 추억과 경험이 진짜 재산이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백세신 씨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젊은 사람, 내 말 잘 들어. 100년 산 사람이 하는 말이야.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건강 챙기고, 가족 사랑하고, 배우고, 즐기면서 살아.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돈만 모으다 죽지 마. 후회해. 당장 실천할 3가지 드릴게요. 첫째, 내일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1년에 한 번 빠짐없이 50만 원 투자로 건강 지키세요. 둘째, 이번 주말에 배우자와 데이트하세요. 외식이든 영화든 산책이든 함께하는 시간 만드세요. 1년에 400만 원 예산 세우세요. 추억 만드세요. 셋째, 이번 달에 뭐라도 배우기 시작하세요. 악기든 언어든 그림이든 운동이든 1년에 100만 원 투자하세요. 10년 후 전문가 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시면 100세까지 사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건강하고 추억 많고 배움이 있는 삶. 그게 진짜 풍요로운 삶이에요. 다음 영상 예고 드립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루 루틴이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100세 넘게 정정하신 분들이 매일 뭘 하시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젊은 사람, 시간은 돈보다 소중해. 건강은 돈으로 못 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배우고 성장할 기회도 지금뿐이야. 돈은 적당히 모으고 나머지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100년 살아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야. 꼭 기억해.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